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관련된 회계 차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는 법인인 경우에는 분기별로 했을 것이고요. 개인은 6개월에 한 번씩 진행을 했었죠. 자, 그러면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서 부가세 신고했던 기간. 자, 저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정기 신고 이렇게 해서 작업된 내용을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이 내용이 부가세 신고를 했을 때 내용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부가세 신고를 하고 돈 납부도 다 끝났는데 여기에 대한 회계 처리를 정확하게 해줘야 결산서상의 부가세가 정확하게 재무제표에 금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이 내역들을 보면 자, 부가세 자료 중에 신고서에 있는 내역들 1번 칸에 보시면 매출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11번 과세 매출로 입력했던 자료들이 조회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입력할 때는 공급가액 부가세를 입력을 했었는데요. 여기는 세율란에 100분의 10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공급가액만 더해가지고 100분의 10을 한 금액을 옆에 세액란에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부가세에 저희가 부가세 예수금 계정을 처리했었는데 부가세 예수금 계정과 여기 있는 세액란의 금액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액란이 100분의 10으로 계산해서 오다 보니까 저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할 때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분계를 했었고 여기에 있는 값들을 다 더해서 표시를 했는데 이 표시된 값이 일치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미리 염두에 두시고 회계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과세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부분은 자, 3번 칸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카드 과세 매출 또는 현금 영수증 이렇게 입력된 자료들이 반영이 됐죠. 이미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이 되면서 자동전표를 통해서 부가세 신고하실 때 이미 분계를 돼서 가지고 와 있는 값을 또 다시 신고서에 반영을 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세 매출처럼 분계가 이미 메인 매출에 입력되어 있고 되어 있는 걸 가져왔으니까 집계되는 금액만 검토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때도 100분의 10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급가액만 더한 다음에 세율란에 있는 100분의 10을 계산해서 세액란을 표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공급가액 부가세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신고서와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라든가 아니면 카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내역을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부가세 신고서는 공급가액만 더해서 100분의 10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회계 처리할 때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 발급된 금액을 가지고 100분의 10을 다 계산을 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끝 단위가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미리 염두에 두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칸칸이 보시면 과세 기타라는 간주임대료 이런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분계를 통해서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매출에 들어가 있는 이 금액들은 모두 여기 매출에 있는 금액들은 자, 매출 부가세에 해당되는 매출 부가세에 해당되는 금액이 부가세 예수금 계정과 같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매입도 보시면요.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 이게 과세 매입으로 입력이 되어 있던 자료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 매입에는 100분의 10, 100분의 0 표시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집계를 했기 때문에 자, 매입으로 입력할 때 우리가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으로 계정 처리를 했었는데 부가세 대급금 계정 처리한 금액만 맞게 갖고 왔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입에 보시면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신용카드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에 대한
예, 전표 내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매입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분개를 했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카드 과세 매입 또는 현금 영수증 매입으로 입력을 하시면서 분개까지 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 매출에서 나왔던 것처럼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이 아니라 실제로 끊어진 금액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저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자료 중에 의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가 있겠죠.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의제 매입세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제 매입세액은 자, 내가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의제 매입세액란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43번 칸에 입력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의제 매입세액의 구조는 부가세 신고할 때 의제 매입세액은 처음에 면세 매입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내역들 중에서 의제 매입세액 대상이 되는 것을 계산해서 세액을 계산을 했어요. 세액 공제 받을 금액을 계산을 했고 세액 공제를 지금 부가세 신고서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를 통해서 가지고 와서 매입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과정에서 부가세 신고는 끝났는데 지금 결산하면서 여기 의제 매입세액으로 예를 들어서 뭐 세액란에 금액이 10,000원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 10,000원만큼은 이미 처음에는 면세 매입으로 원재료나 상품으로 분개가 다 되어 있었던 걸 가지고 면세 매입이니까 계산서로 또는 신용카드 면세 해당되는 부분으로 입력을 했겠죠. 자, 계산서로 입력하면서 면세 매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세공제를 추가로 인정을 한 것이죠. 그러면 계산서에서 원재료 계정이었으면 원재료 분개를 다 했었는데 부가세는 없었던 것이고요. 원재료 분개를 다 했었던 것인데 이제 와서 부가세 신고서에 10,000원을 부가세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10,000원만큼 결국은 부가세 대급금이 되어야 되는데 부가세 대급금은 플러스로 10,000원이 들어와야 되고 원재료 계정에서는 마이너스 10,000원이 돼야죠. 자, 왜냐하면 면세 매입하면서 계산서 입력할 때 이미 원재료를 전체 값을 다 잡았었기 때문에 부가세 의제 매입세액 공제받은 만큼을 부가세 대급금 인정하면서 원재료를 줄여주는 이러한 회계 처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분개가 추가적으로 들어와 있어야 부가세 신고서에 매입세액과 금액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의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분개는 지금 10,000원을 공제를 받았다면 자, 분개는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10,000원. 자, 그리고 대변의 원재료 10,000원. 그리고 타계정 대체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대변의 원재료를 갖게 되면 또 원재료가 다른 용도로 쓰인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대변의 원재료라고 표시하지 않고요. 자, 이 금액을 차변에서 원재료 마이너스 10,000원. 대변의 원재료 10,000원 하셔도 되고요. 틀린 답은 아닙니다. 자, 해도 되고 차변의 원재료 마이너스 10,000원 이렇게 해서 차변만 두 개 있는 분개를 저는 실무적으로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거는 둘 다 어떤 방법을 쓰시던 상관없으니까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어찌됐든 의제 매입세액에 대한 분개는 별도로 부가세 신고서를 보시고 따로 입력을 일반 전표 입력에 뭐 분기의 마지막 날이 되겠죠. 부가세 신고를 3월 31일 날 했으면 3월 31일자로 이러한 분개가 일반 전표 입력에 추가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와 관련된 매출 매입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입이 다 나오면 지금 가에 해당되는 동그라미 가에 해당되는 금액이 매출 부가세. 그러니까 부가세 예수금 계정. 나에 해당되는 금액이 부가세 대급금 계정. 그래서 다에 해당되는 금액이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정리분개를 해야 되는데
자, 부가세 예수금은 대변에 있었고요. 예, 부가세 대급금은 차변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리분계를 하려면 서로 반대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차변에 있던 부가세 대급금은 대변으로 보내주시고 대변에 있던 부가세 예수금은 차변으로 보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정리하는 분계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처럼 매출에서 매입이 나서 납부할세액이 나왔죠. 자, 이러한 경우에 부가세 대급금과 예수금을 서로 반대로 보내주고 반대 계정으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납부할 세액만큼을 미지급 세금 계정으로 대변에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또 하나는 부가세 대급금만큼만 정리하고 납부할 세액을 부가세 예수금 계정에 남겨두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시산표 부가세 신고서 상의 금액이라면 자, 부가세 신고서 상에 있는 가의 금액과 나의 금액을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합계잔액 시산표를 가서 봐야죠. 합계잔액 시산표에 3월 31일자로 가서 매출 부가세와 매입 부가세. 매입 부가세는 부가세 대급금 계정에 있고요. 매출 부가세는 부가세 예수금 계정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가세 대급금에 있는 잔액은 대변으로 보내주고 자, 그러니까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36 939 009 자, 화면에 나와 있는 금액이고요. 자, 부가세 예수금에 남아 있는 금액. 자, 이 금액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38 830 527 자, 각자 자기 데이터 보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차변과 대변의 차익이 있죠. 자, 그만큼 대변에 내야 될 세금이라는 거죠. 미지급 세금. 그래서 납부할 세액만큼을 여기다가 표시해 주는 방법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또 하나는 부가세 대급금만큼만 정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계정은 같은데 대급금이 갖고 있던 금액만큼만 정리를 합니다.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도 부가세만큼만 정리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정리 분계를 하게 되면 부가세 예수금 계정의 값이 더 크기 때문에 부가세 예수금 계정에 매입세액만큼을 뺀 나머지는 남아있겠죠. 그대로. 그러면 그대로 남아있다가 다음 달 25일날 부가세를 납부할 때는 부가세 예수금을 출금시켜주는 분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방법은 다 정리를 하고 미지급 세금으로 남겨놨다가 미지급 세금이 다음 달 25일날 납부하게끔 하는 분계를 하시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만큼 매입만큼만 정리 분계를 하고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 계정에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부가세 예수금 잔액을 다음 달 25일날 출금을 시켜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뭐 환급이 나왔으면 차변의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해서 정리를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제가 잠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산을 하는 12월 말일 날도 잔액이 남아 있겠죠. 부가세 예수금에 남아 있거나 미지급 세금에 남아 있거나. 자,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 계정과 미지급 세금 계정을 제가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서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왜 살펴보려고 하냐면 부가세 예수금 계정은 표준 재무제표에 보면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미지급 세금, 미지급 세금으로 남겨두게 되면
미지급 세금은 부가세임에도 불구하고 표준 재무제표에는 미지급 법인세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무슨 의미가 되냐면 12월 달에 남아있는 부가세 예수금 계정은 부가세 예수금으로 남아있으면 표준용에 부가세 예수금으로 남아있으면 이제 법인세 신고할 때 들어가는 표준재무제표에 부가세 예수금으로 표준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미지급 세금 계정에다가 잔액을 남겨두게 되면 미지급 법인세로 표준재무제표는 인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부가세는 부가세 메인만큼만 정리를 하시고 남겨뒀다가 부가세 예수금의 잔액이 있으면 표준재무제표도 부가가치세가 남아있는 것으로 인식하게끔 가는 것이 더 실무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미지급 세금으로 두면 미지급 법인세로 표준용엔 오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미지급 법인세는 법인세 미지급에 해당되는 것만큼만 미지급 법인세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 좋은 정보가 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지급 세금을 두는 것보다는 부가세 예수금으로 두는 것이 나중에 표준재무제표 작성에 정확한 값을 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보시면서 정리를 할 건데요. 자, 저도 정리분기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전표 입력에 3월 31일 날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으로 메인만큼만, 대변에는 부가세 대급금을 자, 이렇게 해서 매입세액만큼만 저는 정리분계를 했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합계잔액 시산표를 가서 3월 31일자로 조회를 해보면 부가세 대급금은 잔액이 0으로 바뀌어 있고요. 부가세 예수금을 가면 이제 내야 될 세금만큼, 납부할 세액만큼 부가세 예수금 계정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놨다가 다음 달에 부가세 납부하실 때 부가세 예수금을 출금하시면 되겠죠. 그 정리하실 때 부가세 예수금 또는 뭐 미지급 법인세로 미지급 세금으로 하셨다 하더라도 부가세를 납부하는 정리분계를 하실 때 자,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끝단위가 원단위가 나왔는데요. 자, 부가세 신고서에서도 보면 이렇게 금액이 지금 저랑 다른 값이 합계잔액 시산표랑 다른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부가세 신고서에 189156일이 나와서 자, 요 금액에 해당되는 부가세를 납부했다면 원단위가 절세가 될 테니까 1891,560이 납부가 됐겠죠. 자, 그러면 4월 25일 날 납부할 때 자,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나가야 되는데요. 자, 부가세 예수금이 나가야 되는데 자,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1891,561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560원을 납부를 했는데 합계잔액 시산표를 가서 보니까 1891,518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실제로 납부한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죠. 518이 나왔고 실제로 은행에다가 돈 낸 거는 1891,560원이 납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원단위 차익이 생긴 것이죠. 자, 이 원단위 차익에 해당되는 것이 차변에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끝단위를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단위 부가가치세에 대한 잡손실 또는 561원이 있어서 1원을 덜 냈다. 그러면 잡이익 이렇게 해가지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끝단위 부분을 단수 차익으로 해서 잡손실 계정이나 잡이익 계정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 납부한 납부서만큼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영수증 부분은
부가세 예수금이 1891, 518 이렇게 나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납부한 영수증이 있으니까 납부된 만큼 현금이나 예금이 나갔을 것이고요. 차이 나는 만큼을 잡손실 이렇게 처리해야 부가치세 예수금 계정과 부가세 대금금 계정이 정리가 딱딱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 계정을 한번 살펴보면, 자, 3월 말일까지는 3월 말까지는 차변 대변이 정리가 돼 있었지만 부가세 예수금 입장에서만 보면 전기에 남아있던 부가세 올해 1월 25일 날 납부가 됐고, 그 다음에 1월 25일 날 부가세가 납부가 됐죠. 자, 그리고 또 1, 2, 3월 3개월치를 다 누적을 시켜놨다가 3월 31일 날 3월 31일 날 부가세 대급금과 서로 상기하는 회계 처리를 하죠. 자, 그리고 나면 납부할 세액만큼을 지금 부가세 잔액으로 남겨뒀다가 요 돈은 다음 달 25일인 4월 25일 날 납부하는 시점에서 다시 그 돈이 빠져나가겠죠. 4월 25일 날 3월 말일 내에 잔액이 정리가 되고 이렇게 해야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이 딱딱 맞아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가세 신고 4번 했으니까 분기별로 3개월, 3개월, 3개월 해가지고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 이렇게는 부가세에 대한 정리분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12월 31일 날은 2기 확정에 해당되는 부가세 금액만큼만 정리분계가 되어 있으면 잔액이 남아 있으면 되겠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가세 예수금 계정에 잔액이 남아 있어야 표준 재무제표 갈 때 부가세 남아있는 잔액으로 표준형에 인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만약에 부가세 신고를 지금 세무대리인 같은 경우는 세무대리인이기 때문에 부가세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없는데요. 일반 기업인 경우에 직접 하셨다면 전자신고로 인한 세액공제가 있을 수 있죠. 자, 전자신고로 인한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부가세 신고할 때 대변에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가산세. 가산세는 벌금 성격으로 지금 제가 세금 계산서를 늦게 발급을 했거나 또는 신고 납부에 대한 불성실 가산세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자, 세금과 공과금으로 차변에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액공제는 내야 될 세금만큼 덜 낸 것이죠. 덜 냈으니까 잡이익 처리해 주시고요.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시면 부가세 신고서에 대한 정리는 어느 정도 다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가세 신고 1년에 4번 하는 부가세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저희 한 가지 더 한다면 법인세 신고할 때는 여기 과표키 안에 있는 금액을 가지고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을 하실 때 1년에 4번 부가세 정리를 하시면서 이 과표키 안에 보시면 업태 종목별로 나와 있고요. 수익금액 제외라고 되어서 있는 곳에 금액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간주 임대료라든가 또는 고정자산 매각, 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업태 종목에 해당되는 매출이 아닌 수익금액 제외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부가세 신고 4번 했던 금액들이 각각 다 수익금액 제외로 구분이 되어 있다면 수익금액 제외란에 나중에 표시되는 만큼을 저희가 법인세 신고할 때 검토를 하게 됩니다. 자, 법인 조정할 때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만들면서 이때 부가치세 과세표준 수익금액 차익 검토 해가지고 여기에 1년에 4번 한 부가치세 신고 내역을 가지고 오면서 그러면서 일반 그 다음에 영세율 그리고 면세 수익금액 구분해서 업종 코드별로 집계된 내역을 가지고 오게 되고요. 부가세 신고한 내역과 그 다음에 업태 종목별로 해가지고 매출액에 해당되는 금액이 차이가 나면 차이가 나는 부분을 여기서 차액 내역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인세 신고 때 하겠지만 예, 저희가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 보시면서 결산하면서 과표키 안에 있는 매출액과 업태 종목에 해당되는 매출액과 그다음에 수익금액 제외란에 들어가 있는 금액도 별도로 표를 만들어서 한번 정리를 해 놓으셨다가 법인 조정할 때 그 값이 맞나도 검토를 해서 예, 법인 조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같이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가치세 신고서에 대한 내용을 모두 정리해 봤습니다.